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우창효입니다. 우리의 피부는 콜라겐을 스스로 합성할 수가 있어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할 수 있는 먹는 것과 활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 이걸 반드시 챙겨주시고요. 이제는 좀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는 그런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의 분들은 굉장히 많은 식이섬유와 초공식품 아예 없었죠. 가당음료도 없죠. 뭐 단백질과 복합탄수화물 드시고 밤에 불 없으면 당연히 자고 활동도 충분히 하고 했는데 그냥 보기에는 훨씬 늙어 보이시잖아요. 지금은 정말 우리 세대가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거는 피부 노화 그리고 피부의 어떤 탄력과 볼륨감, 광채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외부 요인들까지 뭔지 알게 됐잖아요. 이제는 좀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는 그런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콜라겐을 그래서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돼지 족발 같은 거에 보면은 이제 콜라겐 덩어리니까 '이런 거 먹으면 도움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 족발에 들어있는 그 콜라겐들은요, 대부분 고분자 콜라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분자 콜라겐들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먹고 섭취를 하면서 소화 흡수가 되면서 구조가 깨지게 돼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이제 콜라겐의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극복한 저분자 콜라겐이 들어있는 어떤 식품들을 섭취하는 거는 실제 어떤 우리의 피부 탄력을 좀 개선시켜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데이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저분자 콜라겐을 이용해서 좀 먹어 줌으로써 이런 저분자 콜라겐이 우리 어떤 피부의 어떤 콜라겐 생성을 좀 도와줄 수 있고 그 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나와 있는 제품들도 있죠. 우리의 피부는 콜라겐을 스스로 합성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진피층에 섬유아세포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적절한 자극이 가해지면은 콜라겐의 합성이 촉진이 됩니다. 그런 방법들이 실제로 있고요. 그런데 잘못된 생활 양식을 하거나 잘못된 물질들을 쓰시면은 오히려 이런 콜라겐의 분해가 더 우세해지는 거죠. 그러면 피부 탄력과 볼륨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할 수 있는 먹는 것과 활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 이걸 반드시 챙겨 주시고요. 또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할 수 있는 생리 활성 물질, 나이아신아마이드 같은 물질들을 사용해 주시면은 이 섬유아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면서 어떤 나의 피부가 개선되는 것들을 좀 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르는 것에 대해서도요. 나이아신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제가 예전에 그 탈모와 관련된 콘텐츠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 노화와 관련되어 있는 그 중간 물질로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물질이에요. 왜냐면 노화가 되면서 이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이 NAD라는 물질의 전구 물질인데, 이 NAD가 감소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NAD라는 거는 이 세포 에너지 대사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게 감소함으로써 우리가 노화가 되면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이 이 NAD가 감소된 것을 매개로 나오기 때문에 이 NAD라는 물질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이 NAD라는 물질은요, 이 섬유화 세포를 자극해서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기도 해요. 이때 콜라겐 1과 2 모두가 합성이 촉진되죠. 그리고 이 MMP라는 게 있어요. 이 MMP라는 거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데, 이게 자외선이나 산화스트레스 때문에 활성화가 되면서 콜라겐을 분해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피부가 탄력과 볼륨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NAD라는 거는 MMP의 발현을 억제해 가지고요, 콜라겐 분해 속도를 줄이는 거죠. 이런 작용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NAD 자체가 이 ROS, 그 산화 스트레스를 좀 억제해서 이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노화도 좀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우리 같은 피부 장벽, 이 세라마이드라고 하는 이 지질층이 우리의 피부 장벽을 형성해서 이 외부 물질에 의한 자극을 좀 줄여줄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이 세라마이드라는 이 보호층이 없으면은 우리의 피부가 더욱더 노화에 좀 취약해지고 노화가 촉진되는 거예요. 왜냐면 보호해 주는 것도 없는데 이 보호를 뚫고 들어왔을 때 이 안에서 이것을 또 억제해 주거나 보상해 주는 기전들이 함께 약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세라마이드와 같은 이 지질층까지 좀 이렇게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어떤 그 피부 배리어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거 외에도 항염증 작용이라든지 이제 멜라닌 세포와 관련해서 톤 같은 것도 좀 개선해 주는 효과들이 있어서 톤이나 탄력이나 볼륨의 감소와 관련된 것들을 조금 우리가 리버스 시켜줄 수 있는 어떤 물질로서 기대하고 이 나이아신아마이드라는 성분을 좀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분들도 피부의 어떤 콜라겐 생성을 좀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피부의 탄력과 볼륨감을 좀 지켜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 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수분감이 없어지고요. 광채가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히알루론산이 좀 소실되는 것들이 커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히알루론산도 이제 고분자와 저분자로 해 가지고 화장품 성분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왜 이게 뭐 고분자와 저분자 두 가지 성분이 있냐라고 하신다면은, 이 고분자 성분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안쪽으로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바깥층에서 이 히알루론산이 굉장히 수분을 이렇게 붙잡아 놓는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배리어를 만들어 주고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피부를 보습시켜 주는 게 앞서 말한 대로 또 노화를 촉진하는 다른 물질들이 닿는 거를 억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피부를 좀 보호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저분자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에는 진피층으로 좀 들어오면서 이 안에서 수분을 머물게 되면은 진피층이 안쪽에서 약간 좀 볼륨감과 탄력을 좀 개선시켜 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어떤 피부의 탄력감뿐만이 아니라 어떤 피부의 뭐 낯빛, 광채 이런 것들을 좀 개선시켜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 피부 노화와 관련되어 있는 먹는 것, 정말 이 피부와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노화의 어떤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같은 것들을 좀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용한 물질들까지 이제는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또 피부의 노화를 리버스 시켜 줄 수 있는 어떤 활성 물질들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은 예전보다 훨씬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정말 피부의 어떤 탄력과 볼륨감 그리고 좀 광채를 지키면서 좀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쁜 생각을 좀 해 보고요. 저도 실제로 그래서 좀 사용을 합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런 좀 관심이 좀 많아져 가지고요. 와이프랑 같이 좀 사용을 하면서 '좋다.'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굉장히 피부가 건조하거든요. 뭐 메이크업을 이제 가끔씩 제가 촬영 같은 거 할 때 해 보거나 그냥 이 계절이 바뀔 때 굉장히 크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화장품을 발랐을 때 '촉촉하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단순히 '한 번 촉촉하고 끝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촉촉하게 바깥에서 이 보습을 해 주는 것 자체가 다른 어떤 요소들이 들어와서 피부의 손상과 노화를 촉진하는 것들을 억제해 주는 실제 배리어가 되기 때문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쓰는 것들이 실제 도움이 되는 거죠. 네. 피부의 탄력과 어떤 볼륨을 유지하는 먹는 것과 활동,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더 우리가 부스팅 시켜줄 수 있는 여러 이제 생리활성 물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컨텐츠가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탄력 있는 피부, 뭐 정말 광채 있는 피부 유지하시고요. 그런 걸 유지하실 수 있는 삶이 사실 또 건강한 삶이거든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사시면서 좀 즐겁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